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 노트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세 가지를 쓰시오. 자, 필기에서 외웠었죠? 과비권 받아라. 과부하 방지장치, 공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있습니다. 과비권, 그리고 훅 해지장치도 있죠? 과비권 받아라. 훅. 이렇게 네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요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세 가지 쉽게 적을 수 있다.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공과 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과비권 기억하세요.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네 가지를 쓰시오. 자, 타워 크레인 작업계획서 내용 네 가지. 먼저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그리고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 인원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사람에 대한 거죠. 작업 인원 구성 및 작업 근로자 역할 범위.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입니다.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 자, 타워 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시 작업계획서 내용 네 가지. 타워 크레인의 종류와 형식이 뭔가, 설치 조립 해체 순서, 그 다음에 작업하는 사람들, 작업 인원의 구성과 역할 범위, 마지막으로 지지 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까지가 작업계획서 내용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간단히 타워 크레인 종류, 형식, 설치 조립 해체 순서, 작업 인원 구성 역할 범위, 그리고 지지 방법 이렇게만 써도 주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안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 타워 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할 때도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작업 도구 및 장비, 그 다음에 가설 설비들, 그리고 중요한 게 방호 설비는 어떤 게 있냐, 안전을 위한 방호 설비까지, 요걸 한 뭉치로 다 적으셔야 네 가지 중 한 가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요거 말고 짧은 것들 외우는 게 낫겠죠.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설치 조립 해체 순서, 작업 인원 구성 및 역할 범위, 그 다음에 지지 방법 써준다. 공기 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자, 키워드는 공기 압축기 가동 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네 가지죠. 시작 전 점검 사항. 자, 제일 중요한 게 바깥에서 봤을 때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가 양호해야 되겠죠. 압력 용기 외관 상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우울 장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압력 방출 장치, 공기 압축기에서 중요한 방호 장치죠.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압력 방출 장치 기능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윤활유 상태 확인하면 공기 압축기 작업 시작 전 모든 점검이 끝난다. 자, 공기 압축기 에어 컴프레셔는 이렇게 생겼죠.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요 6가지 중에 4가지 써주면 됩니다.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먼저 확인하고,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확인, 언로드 밸브 기능 확인, 윤활유 상태 점검, 회전부 덮개 또는 울 확인. 자, 요렇게 6개 중에 4가지 써주면 되겠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 시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에 작성해야 되는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자, 키워드는 굴착 작업 시 사전조사 후 작성하는 작업 계획서 포함 사항 4가지죠. 먼저 굴착 방법 및 순서와 토반 반출 방법 등을 포함해줘야 되고요.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을 포함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굴착면 아래에 가스 배관이나 지중 전설로 등이 있다. 그럼 매설물에 대한 이설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장에 계속 사람이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방문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자,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매설물들에 대한 이설 보호 대책,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요 4가지가 굴착면 높이 2m 이상 되는 집안 굴착 작업 시 사전조사 후 작성해야 되는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4가지다. 굴착 작업 시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매설물에 대한 이설 및 보호 대책,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요렇게 4가지 적어주면 되고요. 그 밖에도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과 계측 계획,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 요런 거 포함해도 됩니다. 이렇게 6개 중에 4개 적어주면 된다. 자, 우리가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업자다, 혹은 요 굴착 공사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관련 담당 공무원이다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작업 계획서에 담아야 이 공사는 요런 순서에 의해서 의문사항 없이 잘 진행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굴착 방법 및 순서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흙을 파냈을 때 이 흙들은 다 어떻게 처리할 건데, 토사 반출 방법, 그리고 몇 명이서 작업하지, 어떤 장비를 사용할 거야,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그 아래 지중전설로 있는데 가스관 지나가는데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및 보호 대책, 그리고 당연히 연락처 꼭 적혀 있어야 되겠죠.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있어야 된다. 자, 한두 번 적어보면 작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자,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3가지 쓰시오. 자, 중량물이 키워드죠. 중량물 작업 시 작업 계획서. 자, 역시나 내가 작업 책임자다 혹은 공무원이다 했을 때 작업 계획서 뭐가 들어있어야 이 작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이 될까요? 먼저 작업 개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중량물이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인데 중량물에 대한 재원 및 그걸 들어올리는 기계를 사용했을 때 기계의 재원도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재해 예방 대책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3가지 적어주면 된다. 작업 개요와 중량물 재원과 기계 재원, 재해 예방 대책 적어줍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 계획서. 자, 그 밖에 작업 계획도도 주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 개요, 중량물 재원, 기계 재원, 재해 예방 대책, 작업 계획도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성해야 되는 작업 계획서. 역시 내용 2가지만 쓰라고 했네요. 자, 키워드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죠. 작업 계획서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자, 차량이니까 운행 경로가 필요하겠죠.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이 들어갑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 사용하는 작업 계획서 내용 2가지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종류, 성능과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이다. 비계 작업 시 비나 눈,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재개할 때, 기상 상태가 안 좋았다가 그 비계에서 작업 재개할 때 점검
점검사항이죠. 4가지 쓰라고 했어요. 자, 역시 기본적인 비계에서의 취약점, 위험사항들을 위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먼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해당 비계의 연결부와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역시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연결 재료와 연결 철물, 연결부, 접속부, 연결 재료, 연결 철물 손상 및 부식 상태 확인한다. 그리고 손잡이 중요하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는지, 손잡이가 탈락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다. 발판 재료하고 손잡이, 그 다음에 연결부들이에요. 연결부, 접속부,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한 번 더 점검한다. 뭐 할 때? 기상 상태가 나빠서 작업 중지시킨 후에 다시 작업 재개할 때 점검사항이에요. 발판 재료, 손잡이, 발판 재료, 손잡이. 그 다음에 연결부다.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 상태, 연결 재료, 연결 철물 손상 및 부식 상태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들 각 기계기구별로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쭉 모아놨으니까 이 부분도 화면 정지하시고 쭉 한번 읽어봅니다. 프레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구내 운반차, 점검 내용들,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쭉 적혀있죠.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된 것 중심으로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캡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정지시켜놓고 또 한번 써보기도 하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컨베이어 벨트도 마찬가지로 작업 시 점검사항, 원동기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방지 기능 이상 유무, 비상 정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요. 컨베이어 벨트. 그 다음에 근로자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고, 카바이드, 생석회, 산화칼슘이죠. 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해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 그 다음에 그 밖에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적절한 사용 방법 등도 중량물 취급 작업 반복적 계속적으로 할 때 점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크레인 사용해서 작업 시작하기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하면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공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확인해야 됩니다. 자, 외우기 어렵겠죠? 보안부클 및 운전 장치예요. 보안부클 및 운전 장치 기능 점검하고, 그 다음에 주행로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 점검합니다. 그리고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확인한다. 뭐 할 때? 크레인 사용해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입니다. 보안부클, 공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 기능 점검, 주행로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 와이어로프 통하고 있는 곳 상태, 요 3가지 점검합니다. 자, 방금은 그냥 크레인이었고요. 이동식 크레인이라고 하면 점검사항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공과 방지 장치나 그 밖에 경보 장치 기능 확인하고요. 공과 방지 장치, 그 밖에 경보 장치 기능, 그 다음에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 기능, 마지막으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를 확인한다. 자, 비슷하면서도 뭔가 빠지고 뭔가는 추가됐죠. 이동식 크레인이라고 하면 보안부클, 공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경보 장치, 조정 장치 기능 점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 통하고 있는 곳 이동식 크레인도 있었지만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확인까지 들어있다. 그 다음에 뭐가 빠졌죠? 주행로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 확인하는 것은 이동식 크레인이 아니라 그냥 크레인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보안부클, 공과 방지 장치, 경보 장치 기능,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 와이어로프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집안 상태 확인한다. 경보 장치, 조정 장치, 집안 상태 확인 플러스 보안부클과 와이어로프 통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로자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자, 아까 4가지나 얘기했었는데요. 자, 2가지 기억나시나요? 먼저 자세 및 복장이었죠. 중량물 취급에 올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엔 중량물,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올바른 자세 복장, 보호구 착용입니다. 그 밖에 카바이드, 생석회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해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인데 이거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적절한 사용 방법 둘 중에 기억 안 나시면 적어주면 되겠어요. 중량물 하역 운반 기계 적절한 사용 방법. 이렇게 근로자가 반복 계속적으로 중량물 취급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 복장, 위험물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이에요. 하역 운반 기계 적절한 사용 방법까지 기억하십니다. 프레스 등을 사용해서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도 외우라고 했었죠. 먼저 클브, 클러치, 브레이크의 기능 상태, 방호 장치 기능 상태. 요 2개가 아주 간단합니다. 클러치, 브레이크 기능과 방호 장치 기능. 프레스 시작 전 클브방이에요. 클브방, 클러치, 브레이크 기능 및 방호 장치 기능 확인한다.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 3가지. 컨베이어 작업도 아까 읽어보라고 한 거 거기 있었죠. 자, 먼저 원동기 및 풀리의 기능 이상 유무. 컨베이어에서 중요한 기능이죠. 동력을 생산 전달하는 원동기와 회전 운동에 의해서 벨트를 이동시키는 풀리들. 요 2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원동기 및 풀리의 기능 이상 유무. 그리고 벨트가 이탈하면 안 되니까 이탈 등의 방지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방지 기능 이상 유무. 마지막으로 비상 정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요 3가지 적어줍니다. 원동기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방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 정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컨베이어 작업할 때 원동기 풀리 이탈 비상이에요. 이탈 비상. 이탈하면 비상 정지 장치 켜라. 컨베이어 작업 시 시작 전 점검사항 원동기 풀리 이탈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이상 유무 점검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내 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자, 구내 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에요. 구내 운반차 제동 장치 및 조정 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하역 장치 및 유압 장치 기능 이상 유무. 자, 중량물을 바퀴를 이용해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야 되겠죠. 잘 멈추고 방향 틀고 잘 조정돼야 된다. 따라서 제동 장치, 조정 장치, 하역 장치, 유압 장치 기능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이렇게 3가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구내 운반차는 잘 가고 잘 서고 하역 장치 및 유압 장치 기능에 이상 없어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바퀴도 괜찮아야 되겠죠. 바퀴의 이상 유무까지. 제동 장치, 조정 장치, 하역 장치, 유압 장치, 바퀴까지입니다. 제조 하유바예요. 제조 하유바. 구내 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지게차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자, 이건 구내 운반차랑 용도가 비슷하죠. 구조도 비슷한 장치들이기 때문에 그냥 빠져요
빠조유 하재 또는 하재 빠조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바퀴 이상 유무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는 3가지였는데 4가지 쓰라고 그랬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지게차에 뭐 달려있죠?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 등 경보장치 모두 달려있죠. 따라서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요거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군의 운반차도 4가지 쓰라고 하면 요거 적어주면 돼요.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이상 유무. 자, 양중기의 종류 5가지 쓰라고 했네요. 양중기 종류에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있죠. 그 일이 건승입니다. 양중기 종류 그 일이 건승.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있다. 타워 크레인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단 부식된 것, 손상된 것은 적으면 안 되겠네요. 아, 요거 적으려고 했는데. 자, 요거 말고 다른 건 4가지. 타워 크레인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기준. 먼저 이음매가 있는 건 안 되고요. 이음매가 있으면 약하다. 그리고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이면 안 됩니다.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수 10% 이상인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타워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 이음매 있거나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수 10% 이상 사용 금지고, 그 다음에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퍼센트? 7% 초과하는 것도 안 돼요.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초과하는 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그냥 꼬인 것은 안 됩니다. 자, 1번, 4번은 외우기 좋죠? 이음매 있거나 꼬인 것, 있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 10% 이상, 지름 감소 공칭 지름의 7% 초과.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인 건 안 되고, 지름 감소는 공칭 지름의 7% 초과하는 건 안 됩니다. 이 2가지는 숫자로 외우고,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 지름 감소가 7% 초과, 이상 초과 외워야 돼요. 10% 이상이고 7% 초과다. 그 다음에 있고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타워 크레인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기준입니다. 자, 그런 것 같이 이음매가 있거나 끊어진 게 10% 이상이다. 지름이 감소됐는데 공칭 지름의 7% 초과해서 감소됐죠. 요건 초과입니다. 그 다음에 있고 꼬인 건 안 된다. 자,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는 얼마인지 쓰시오. 자, 요건 그냥 외웁니다. 달기 와이어 로프 달기 체인 안전계수 5 이상이다. 달기 안전 5입니다. 달기 안전 5. 화물 하중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다. 달기 안전 5 이상 기억하십니다. 자,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 로프의 절단 하중값 2000kg일 때 하중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안전계수라는 게 허용 응력 나누기 실제 응력이니까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 로프다 했을 때는 안전계수가 5 이상이었죠. 허용 응력이 절단 하중값이죠. 요거 이상이면 절단되는 거니까 2000kg 나누기 x 이렇게 하면 x는 2000 나누기 5 해서 400kg 나오죠. 실제 하중, 실제 응력은 400kg이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 로프 절단 하중값 2000kg일 때 하중의 최대값은 400kg다. 기억하십니다. 자,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에 따른 와이어 로프 꼬임 형식 2가지를 쓰시오. 와이어 로프 꼬임 형식, 랭보 꼬임 있죠. 랭 꼬임과 보통 꼬임 있다. 랭 꼬임 같은 경우에는 로프와 스트랜드 꼬임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요. 같은 랭. 그 다음에 보통 꼬임은 로프와 스트랜드 꼬임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보통은 다릅니다. 다른 방향. 이렇게 같은 방향의 랭 꼬임, 다른 방향의 보통 꼬임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십니다. 와이어 로프 꼬임 형식 랭보. 같은 랭, 다른 보통. 달기 체인을 달비기에 사용할 때 사용 금지 기준 2가지를 쓰시오. 단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은 제외한다. 달기 체인 달비기 사용할 때 사용 금지 기준은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5하고 10인데요. 5% 초과한 것 사용 금지해야 되고, 10% 초과해서 감소하면 사용 금지해야 되는데, 뭐가 5%고 뭐가 10%냐? 달기 체인 길이가 제조시 당시보다 길이가 5% 초과한 것, 늘어났다는 얘기죠. 달기 체인 길이가 체인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자, 체인이 이렇게 틈이 있을 때 이 틈이 벌어졌다는 얘기니까 사용 시 위험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에 제조된 때에 해당 림 지름의 10% 초과해서 감소한 것, 10% 초과 링 단면 지름이 감소한 것, 마모됐다는 얘기죠. 링끼리 접촉해서 마모돼서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달기 체인 길이가 5% 초과했거나 링 단면이 제조시보다 10% 초과해서 감소한 것, 링 지름의 감소량이 10% 초과한 것은 사용 금지다. 달기 체인을 달비기에 사용할 때 사용 금지 기준 2가지. 길이가 5% 초과, 단면 지름은 10% 초과해서 감소한 것 사용 금지예요. 늘어난 길이가 5% 초과, 지름 감소가 10% 초과. 이해되셨죠? 자, 980kg의 화물을 2줄 거리 로프로 상부 각도 90도의 각으로 들어올릴 때 각각의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하중을 구하시오. 자, 계산 문제죠. 이렇게 980kg의 중량물이 있는데 이걸 상부 각도 90도로 2줄로 걸어서 들어올린다. 그랬을 때 이 와이어 로프에 각각 걸리는 하중은 로프 한 줄에 걸리는 하중이란 뜻입니다. 요게 90도면은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90도, 여기도 45도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와이어에 물체가 멈춰서 매달려 있다는 것은 힘의 평형을 이룬 거다. 중력과 장력의 평형을 이루는 건데, 한 줄에 작용하는 하중을 구하려면 이렇게 각 작용점에 절반씩 걸리니까 전체가 980kg이라면 한쪽에 490kg씩 걸리고, 요걸 코사인 45도, 요 코사인 45도로 나눠주면 요 와이어 로프 한 줄에 걸리는 하중이 나온다고 했어요.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고 490 나누기 루트 2분의 1 해주면 490 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692.96. 이렇게 정답을 구해줄 수 있다.
된다. 되셨죠? 두 줄로 들어올 때 무게 반에다가 코사인 사익각으로 나눠주면 된다.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되고요. 공사용 가설도로, 그 다음에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돼야 되겠죠? 도로는 배수를 위해서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따로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배수와 관련된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준수사항 요것까지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되고, 견고하게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다 울타리 설치, 그 다음에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하거나 배수 시설 설치해야 된다. 자, 안전난간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숫자 들어가는 거네요. 자, 상부난간대, 난간대 하중으로 나눠서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를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상부난간대는 180되는 키의 사람의 중앙 90cm 높이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가지 않겠죠? 상부난간대는 바닥 발판 또는 경사로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그 다음에 난간대는 견고해야 되는데 지름이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로 해야 됩니다. 지름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 난간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중은 몇 킬로 견뎌야 된다? 최소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됩니다. 100kg 넘는 작업자는 그리 흔하지 않다. 따라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난간대 만들어야 된다.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고, 하중은 100kg 이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됩니다. 안전 난간 구조. 자, 90cm 이상 높이, 그 다음에 100kg 이상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금속재 파이프로 지름이 2.7cm 이상이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 채우시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 참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 참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안전율 4 이상. 뭐 보고 있죠? 지금 계단에 관한 내용 보고 있어요. 계단 및 계단 참을 설치하는 경우 하중 견디는 건 500kg 이상, 그리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야 된다.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1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폭 1m 이상. 자, 계단 참을 설치하는 기준, 높이를 몇 미터 이상 초과해야 된다? 3m 이상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높이가 3m를 초과한다 했을 때는 3m 이내마다 이렇게 너비가 1.2m 이상인 약간 계단 오르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평지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계단만 있으면 한번 위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계속 굴러떨어져서 훨씬 큰 상해를 입게 되겠죠. 따라서 3m 초과하는 경우에는 3m 높이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난간 설치 기준, 몇 미터 이상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 설치한다. 높이 1m 이상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높이가 1m 이상이다. 그럴 때는 안전난간 설치해야 된다. 자, 계단 및 계단 참, 계단은 제곱미터당 500kg 이상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단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든 경우에는 렌치나 그 밖에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어야 되겠죠. 요 구멍으로 빠져서는 안 되도록 구멍이 좀 작아야 된다. 그리고 안전난간은 높이 1m 이상인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 설치해야 되고요. 계단의 폭은 1m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계단에는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설치하거나 쌓아두어서는 안 되고요. 높이가 3m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등등이 내려와서 물건이나 머리에 부딪히면 안 되겠죠. 높이 2m 이내에는 계단에 장애물 없어야 된다. 이 정도 참고해 두십니다. 달비계의 적재 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보기 안전계수를 쓰시오.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고,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의 경우에는 2.5 이상, 목재의 경우에는 5 이상으로 해야 돼요. 자,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와이어로프 강선 안전계수 10 이상,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체인 훅 5 이상, 체인 훅 5, 달기 강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안전계수, 강제의 경우에 2.5, 목재의 경우 5입니다. 강 2.5, 목 5다. 목 5. 와이어로프 강선, 와강 10이고요. 체훅 5입니다. 체인 훅 5. 그 다음에 강대와 갈비계 하부 상부 안전계수, 강제 2.5, 강제 2.5, 목재 5 이상이에요.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가지. 견고한 구조여야 되고, 경사는 30도 이하여야 되고,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해야 됩니다. 견고한 구조, 경사 30도 이하, 경사 15도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추락 위험이 있으면 안전난간 설치해야 된다. 뭐 기준이다? 가설 통로 설치 기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로 채우기 문제로도 나옵니다.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참은 몇 미터마다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해야 되고요. 수직갱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계단참을 몇 미터 이내마다? 요건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해야 돼요. 건설공사 높이 8m,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수직갱 나왔다. 길이 15m 이상이다.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하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경사는 견고한 구조로 30도 이하로 해야 되는데 15도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고, 추락 위험 있다. 안전난간 설치해야 되고, 수직갱 나왔다. 길이가 15m 이상이다.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사용한다.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다. 7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87. 수직갱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이에요.
자, 사업주가 말비계를 사용할 때 조립시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말비계 동그라미 준수사항 2가지입니다. 자, 먼저 생각나야 될 게 말비계 미끄럼 방지 장치 해야 돼요.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겨서 끝부분을 밟고 올라서서 작업할 경우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말비계는 이렇게 생겼죠. 작업 발판은 높이가 2m 초과하는 경우 40cm 이상으로 해야 되고 지주 부재와 수평면의 각도는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야 된다. 지주 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말비계 준수사항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하고 비계의 경우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할 작업 발판에 대한 수치네요. 알맞은 수치.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해야 되고 발판 재료간 틈은 3cm 이하로 돼야 됩니다. 작업 발판 폭 40cm 이상, 틈은 3cm 이하로 해야 된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 설치해야 되겠죠. 추락 위험, 안전난간 자연스럽게 연계시킵니다. 작업 발판 설치 기준 폭은 40cm 이상, 틈은 3cm 이하, 추락 위험 있다, 안전난간 설치. 사업주가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자, 이동식 비계입니다.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이동식 비계는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고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 고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강제 등 견고한 재질로 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딛고 작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 적재 250kg 초과 금지다. 자, 먼저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하고 비계 최상부에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한다.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이동식 비계 위에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몇 킬로? 250kg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최상부에서는 작업할 때 안전난간 설치돼야 되고요. 작업 발판 수평 유지하고 안전난간 딛고 작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받침대 또는 사다리 사용해서 작업하지 않아야 되고 작업 발판 최대 적재 하중 250kg 초과 금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안전난간 주요 구성요소. 안전난간 주요 구성요소 4가지. 자, 먼저 상부 난간대가 있고요. 중간 난간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 기둥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발끝이 삐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발끝막이 판을 이렇게 설치해요. 이렇게 4가지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 기둥과 발끝막이 판이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 기둥과 발끝막이 판. 쌍중난발입니다. 쌍중난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 기둥, 발끝막이 판. 쌍중난발.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 노트 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